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올려주신 여러 의견들을 잘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됐고, 김정은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부분과 북한에 대해 화끈한 한방을 날려주지 않는 모습이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좌파를 상대로 해서 시원시원하게 보여주는 언행과 일치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실제로도 경제적 압박 수단은 그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우회 수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것이 그간의 정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북한의 생명줄과도 같은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이 90% 감소한 결과 지금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 수준까지 몰리게 되었고, 이번 공단 연락 사무소 폭파 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대중 대북 경제 제재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을 많이 참고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부르짖었지만 결국 소련의 붕괴와 동독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한 힘은 경제의 힘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강력한 힘을 쌓으면 거기에 매칭하지 않을 수 없는 상대방으로서는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지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레이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외폭보다는 내폭을 노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국에 떨어지는 ICBM 또 SLBM만 확실히 견제한다면 나머지는 중국을 내폭시키게 될 경우 함께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중이 아닌가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딱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최대의 압박 전략과 우파 시민 단체가 벌이는 대북전단 심리전은 그 궤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하게도 볼턴을 비롯한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이 제안하는 수단과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볼턴을 비롯한 매파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수단을 완전히 접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채찍과 당근을 언제든지 고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외교적인 여러 카드를 통한 레버리지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나라 현 정권처럼 아예 채찍 하나는 쓰레기통에 버린 상태라면 맞습니다. 상대편은 상대하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당연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내각에서는 극초반 매파의 손을 잠깐 들어줬지만 재선을 위해서는 현상 유지가 더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2기 내각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의 방침을 계속 이어간다면 중국의 내폭이 먼저 이루어질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올해 2020년 중국이 내폭에 이를 거라 분석했는데, 중국은 바이러스를 통해 일종의 물귀신 작전으로 전 세계를 경제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자신만 내폭에 이르는 상황을 피해갔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막바지까지 몰리게 되면 주변 국가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무력을 통한 강압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까지 가지고 무력 카드를 꺼내게 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제외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역시 나아가 한반도는 중국의 서브섹트 즉 종속 변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발음 어렵네요. 대한민국 정부가 확실히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으로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라면 배넌의 말대로 한반도는 일단 전략 파트너 선상에서 제껴두고 이를 꾸미는 게 낫다고
났다는 거겠지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미국의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을 보내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할 모양이더군요. 미친 거죠, 그거는 한마디로. 어쩌면 맥을 잘못 짚어도 이렇게나 잘못 짚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전데요. 방구석 유튜버인 저도 훨씬 높은 수준의 뭔가가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사회주의, 전체주의에 유일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공언하는 누구죠? 단 한 사람 누굴까요? 도널드 트럼프만 응원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 지금 가장 믿을 수 있는 파워력을 지닌 정치인은, 지금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은 도널드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했네. 제 생각하고도 똑같아요. 이게 근데 조금 이제 말씀을 이건 좀 어렵게 이거 쓰신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쉬워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저의 이제 동영상에도 올렸는데,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그의 그 밑에 부하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러니까 문재양이 중국한테 대한민국을 넘겨버리잖아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지금 그래도 북한이 한국 믿고 한국을 이제 불바다로 만든다는 협박 아래 미국한테도 큰 소리 치고, 응? 막 미사일 팍팍팍 날리고 하잖아요. 가끔 큰 소리 치고 돈도 뜯어낼 수 있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중국에 넘겨지면 그게 가능할까요? 김정은이하고 그 일당들이 쪽을 못 쓰고 아마 바로 총살감일걸요. 아예 그냥 북한이라는 땅은 글쎄요, 거인이 와서 발로 누르는 것처럼 완전 그냥 묵사발이 될 건 뻔한데, 얘들도 알아요. 김정은이도. 그러니 누구 편을 들겠어요. 트럼프가 가서 꼬신 거죠. 너 중국 손에 들어가면 대한민국도 저렇게 찢어지게 생겼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북한은 살아남겠냐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문재양이가 원래는 북한을 원래 섬기던 문재양이하고 그 일단 주사파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노선을 중국으로 바꾼 거잖아요. 마치 무슨 진짜 중국 공산당은 뭐 신처럼, 그리고 북한은 그냥 뭐 큰형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김정은이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이들의 그 우상이 돼야 되는데 뒤로 밀린다는 느낌. 그러니까 새로운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생긴 거죠. 북한이란 사이비 종교 집단을 믿다가 더 큰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옮겨간 거죠. 문재양이가, 그 일당들이. 열받은 걸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좀 어렵게 이제 이분이 이제 올리셨는데, 이제 주부들이나 좀 쉽게 이제 생각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존 볼튼이라는 이놈이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거든요. 와, 진짜 나의 가장 절친이었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내 편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저렇게 좌파의 공산당의 편에 탁 서버리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동아줄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아주 큰 동아줄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동아줄은 하나님과 연결된 동아줄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대한민국 파이팅!